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에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보수 진영 출신인데다가 다양한 의혹으로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 모두 송국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인사 이해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리고 이튿날 여야는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부실을 이유로 지난 월요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했는데 이 후보자가 추가 자료를 일부 제공해 물꼬가 트였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료는 여전히 부실하지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도덕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 비춰서 좋을 게 없고 야당의 무대에서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앞서 적나라하게 공개된 보좌진 폭언, 갑질 논란을 비롯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아들의 병역과 취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이른바 엄마 찬스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허위로 청약 가점을 높여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위장 미혼 의혹, 영종도 땅 투기 논란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을 맡기기에 적절한지 야권은 난타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일부 의혹은 수사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민주당도 마냥 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의혹이 과장돼 있다며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청와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검증 문턱을 넘는 건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132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선거를 앞두고 압승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설명인데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와 합치자고 조국혁신당에 전격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당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뛰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빠르게 화답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겠다며 확답은 피했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두 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에 만나 합당 추진에 교감하고 공감대를 이룬 거로 전해졌습니다. 깜짝 발표 직전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도 내용을 공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가치나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다소 갑작스러운 합당 제의는 표면적으론 지방선거 압승을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이 격전지 서울과 부산, 강원과 인천 등을 탈환하려면 표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지난해 4월 담양군수 재선거 때 그랬듯 호남 텃밭에서 혁신당에 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두 당이 합치면 174석의 거대 집권 여당이 됩니다.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입니다. 일종의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쏜 건데 국민의힘은 공천뇌물과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했고 개혁신당은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를 2대 놓았던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합당 제안이 자칫 보수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의 당권 강화 의도 아니냐는 해석까지 더해졌습니다. 사상 처음 코스피 5천 돌파로 청와대가 조명받는 날 나온 발표라 당내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합당 추진을 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야 알게 됐다며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당의 운명을 결정할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건 잘못됐다며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여권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 끝에 8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장 대표는 단식은 멈추지만 더 길고 큰 싸움을 향해 가겠다며 대여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농성장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지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무려 10년 만에 깜짝 방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무반응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아니라며 단식을 말렸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앉은 장 대표는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떠난 뒤 장 대표는 휠체어에 의지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송 직전 힘겹게 입을 떼더니 단식은 8일째에 끝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단식만큼이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고 이른바 단식 패싱 논란 속 성사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자리에서도 뼈있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는데 홍 수석은 단식장은 안 간 게 아니라 일정상 못 간 거라고 해명하며 병문안을 약속했습니다. 검은 돈 뿌리 뽑기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관심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당 내에선 이번 단식이 범보수 결집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개혁보수 유승민 전 의원과 장 대표와 때때로 각을 세웠던 오세훈 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식장을 찾은 건 의미가 크다는 건데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식이라는 극한 수단으로 보수 결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속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 후속 조치도 예고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연대가 어디까지 전선을 넓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또 다른 공천원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 녹취 120여 개가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 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최근 새롭게 제기된 김 시의원의 추가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김 시의원과 주변 정치권 인사들이 나눈 대화로 지난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접촉을 시도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전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이 김 시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넘겨받아 지난 20일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시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김병기 의원 정치연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아내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남이 근무했던 중소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연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치연금 의혹에 국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씨는 이 밖에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과 관련해 차남이 근무했던 중소기업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숭실대의 차남 편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정 취업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한 뒤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밤샘 조사를 벌인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억 원이 오간 것으로 지목된 시점 이후에 강 의원이 보증금 7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자산 내역 등을 분석하며 1억 원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정치권 지원을 지시한 정황 등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다수의 신천지 전직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였던 고모 씨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취에서 고 씨는 지난 2021년 광주 청년을 움직여서 국민의힘 가입을 많이 시켰다며 이 총회장에게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총회장이 직접 정치권에 접촉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은 신천지 내 조직적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을 바탕으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단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고위직인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과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4명은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천성 인사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발령을 받은 박영빈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때가 되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뒤 윤병준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이동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등 다른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대전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장재원. 법원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범행 시간도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분리해 적용해달라는 의미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장 씨에게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선고에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장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마약 범죄가 일상에 깊게 파고들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경찰이 SNS에 떠도는 특정 은어를 추적해 수사를 벌였는데 100명 넘는 범죄자가 검거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차에서 내린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합니다. 몸싸움에 이어 주먹까지 휘두르며 반항하는 남성.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경찰청 마약수사팀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마약 유통과 판매에 가담한 조직원 54명과 투약자 77명 등 모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 원 상당의 필로폰 1.7kg도 압수했습니다. 다 소분한 건가? 네. 그럼 10개씩 들어있는 거야? 한 개씩? 판매자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소량으로 나누어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이른바 찬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야산이나 일상 공간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판매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 포장해 유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은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약 판매글을 확인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1년 만에 투약자부터 판매책, 유통책, 운반, 보관 총책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20, 30대가 79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10대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갈수록 증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CBS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정후는 한국 시간 그제 미국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일부 입국 서류를 한국에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에 일시적으로 억류됐습니다. 이후 자이언츠 구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등의 노력에 힘입어 약 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자이언츠 구단 대변인은 이정후가 서류 이슈로 잠시 문제를 겪은 후 구금에서 풀려났다며 관계 당국은 이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 상당량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체 조사 결과 압수물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식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잃어버린 비트코인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장중 꿈의 5천 고지를 밟았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출범 70년 만의 축포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지만 갈 길이 멉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발 훈풍이 가세하면서 1.57% 오른 4,98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 삽시간에 꿈의 지수인 5천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천 돌파 뒤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로 바뀌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합세로 5,01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 압도적인 실적, 여기다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여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이른바 포모 심리죠. 예. 이거 지금 당장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손해내라는 이런 심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5,000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장중 3% 오르며 15만 7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해 한국 기업 처음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만 전자로 불린 지 1년 만에 반전입니다. 시총 2위 SK하이닉스도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3위로 올라선 현대차는 이틀째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로봇 배터리 기대감에 2차 전지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차익 실현 매물의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4,9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 오른 970에 장을 마쳐 이른바 천스닥을 눈앞에 뒀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 각하,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피 5천 돌파는 1956년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뿌리인 대한증권거래소가 상장사 12개, 시총 150억 원으로 출범한 지 70년 만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 산출 46년 만입니다. 이번 기록은 한국 증시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출 주도 시장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붐의 핵심 수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종목 위주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불장의 과실이 실물 경제 온기로 퍼져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스피가 꿈의 5천선에 닿았지만 그 열기가 증시 전반에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등 소수 대형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중소형주와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대형주 쏠림을 완화하는 게 5천 시대 안착을 위한 과제로 꼽힙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주역은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7개월 만에 2.6배, SK하이닉스는 3.7배 뛰어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종목 시가총액 비중만 코스피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에 쏠렸던 매수세는 자동차, 로봇, 방산 등 다른 주도 종목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던 현대차는 한 달 새 무려 8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온기는 대형주에만 집중됐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새해 들어 20% 뛰어올랐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8%, 1.2%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수가 뛰어도 오르는 건 대형주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더 많습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 지수의 경우 5,000p 열기와는 거리가 더 멉니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0% 뛰는 동안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한 채 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굳어질 경우 소수 대형주가 흔들리면 우리 증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만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무너져버리면 지수가 다 같이 무너지잖아요. K자형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넘어서야 코스피 5천 시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면서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RT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에 투자한 큰손인 이들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의 쿠팡을 겨냥한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옥스 측 대리인 법무법인 커빙턴은 우리의 주요 우려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한 손실과 투자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했다며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간의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리는데 한번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이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인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와중에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과 경쟁하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커빙턴이 공개한 이번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을 상대로 허위, 명예훼손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당국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들은 이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지은 겁니다. 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 의향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종전한 타결이 임박했다고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다시 3자 회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과 경제재건 계획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러시아의 종전한 합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So we help close with security guarantees. Be honest, the document is ready. We have questions with economic package, but I think it's 90%. 양측은 이틀간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와 함께 3자 당국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영토 문제에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Дания, правда ведь? Она не была неестественной частью Норвегии, неестественной частью Дании. Это колониальное завоевание. То, что там жители сейчас...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종전한 회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오는 4월쯤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린란드에 관심이 쏠린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Де чесно, що вони були на роботі. Ну як жилье, воно відновиться, воно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а людей просто жалко і все. 매일 이어지는 폭격에 영하 20도 가까운 한파까지 겹쳐 수도 키이우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와 온수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 관리를 위해 설립한 평화위원회가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했는데요. 사실상 유엔을 대체할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과 함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여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는 기류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 모인 각국 정상과 관료들 앞에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헌장에 서명합니다.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평화위원회가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Everybody wants to be a part of it, and we'll work with many other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트럼프 대통령은 59개 국가가 서명했다고 했지만 외신들은 19개국에서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국 명단을 보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출신이 많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엔 불가리아와 헝가리가 서명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설립 취지와 달리 활동 범위를 확대해 유엔을 대체할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헌장에는 분쟁으로 영향받는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한다는 폭넓은 역할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식에서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여러 국제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서도 유럽에서는 거부감이 큽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억 달러의 기여금을 내고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Я уже говорил, из тех средств, которые заморожены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еще при преж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умаю, что эт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Мы такие варианты обсуждали.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지만 출범 첫 해에 10억 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제 승인부터 위원회 해산까지 종신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계 매기강 감독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오늘 3월 15일 LA에서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현지 시간 20일 발표한 제98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K-팝 데몬 헌터스는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지명됐고 OST 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청사 주변 상권에 활기가 생겼고 직원들 부산 정착도 순조롭다고 하는데요. 인근 상인과 해수부 직원의 이야기를 차상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청사 밖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3355 식당으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적했던 거리에 활기가 돕니다. 한 달 전 낯설기만 했던 식당 골목이 이제는 제법 눈에 익었습니다. 맛있는 데도 많고 오래된 맛집들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가격도 좀 세종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지 한 달, 청사 주변 상권은 이전 효과가 눈에 띕니다. 보쌈을 주로 파는 식당은 애초 4명이던 직원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적했던 저녁 시간대에도 손님이 찾아와 매출도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수부가 내려오셔서 또 많이들 찾아주시니까 아무래도 또 서비스를 편하게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직원도 상주하는 직원도 늘렸고요. 800명 넘는 해수부 직원들 덕분에 식사 시간 유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경쟁이 치열했던 카페 점주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손님이 밀려들어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활성화된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확실히 점심에는 전보다 한 2배 정도는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십 개 식당 정보가 정리된 맛집 목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추천 메뉴를 비롯해 이른바 가성비와 단체 자리 여부 등 알짜배기 정보가 가득합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일터와 주거지까지 통째로 옮기는 불편을 겪었지만 부산 생활이 걱정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처음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안정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만족도도 조금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부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아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와 걱정 속에서 세종에 있던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첫 사례. 해수부가 순조롭게 부산에 정착해 좋은 선례가 될지 앞으로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을 불법 알선 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출입국 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절 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 근로자의 선발과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당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앞에 좀 나와주세요. 여기 나가실 수 있게 좀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무수석께서 여기 방문하셨나요? 네, 하셨는데 맞죠? 오셨는데 아마 영문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1야당의 대표는 목숨을 걸고 육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영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앉겠습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통합위원장으로서 소신에 입각해서 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살펴보고 잠시 후에 조국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국 대표한테도 와서 가깝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찾아오기를 내가 권할 겁니다. 훗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일이었습니다.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한 어제를 지나며 한파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지며 공기가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호남 지역에는 최대 5에서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눈이 조금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면 현재 서울이 영하 10.8도, 대구는 영하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은 5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눈비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